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만 명의 전력을 책임지는 엔지니어가 도저히 풀리지 않던 문제 앞에서 아시아의 한 나라의 기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든 해답은 바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충격적인 기술력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밀리오 루이스입니다. 브라질 전력 시스템 엔지니어죠. 그날도 도시는 또다시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번화가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꺼지고 병원에서는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벌써 한 달 새 세 번째 대규모 정전이었습니다. 루이스, 이번에도 서쪽 변전소 문제인가? 시장실에서 급하게 걸려온 전화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반쯤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로 가끔 불빛이 보일 뿐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도심 재건 프로젝트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도시 재개발 계획의 핵심은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는 대부분 20년이 넘은 것들이었고 새로 들여온 유럽산 케이블마저 기후와 지형에 맞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전 세계 전력망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유럽, 미국, 중동. 어디에도 우리 도시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는데 한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 한국의 사례 연구.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삼성과 현대, 그리고 가끔 들리는 K-팝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전선과 전력망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죠. 논문을 읽는 동안 제 눈은 점점 커져갔어요. 99.8%의 전압 유지율,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내구성, 다층 피복 기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기술은 우리 도시와 비슷한 급격히 성장한 도시 환경에서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한국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시 엔지니어가 보낸 메일에 세계적인 기업이 답장을 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기대하지 않았던 답장이 도착했어요. 한국 엘전선의 국제협력팀이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정중한 메일이었어요. 우리 도시의 문제에 관심을 표현하며 더 자세한 정보 교환을 위한 화상회의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상회의 당일 모니터 너머로 단정한 정장 차림의 담당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중했어요.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도시의 전력 문제와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팀 담당자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도시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우리 도시의 기후 조건, 지형적 특성, 인구 밀도까지 고려한 맞춤형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들에게 이 발견을 공유했어요.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지만 한국 유학 경험이 있는 인턴 마이클은 달랐습니다. 마이클은 차분히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50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 그들이 가진 장인 정신과 끈기, 그리고 늘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혁신의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했죠. 한번 직접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직접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어요. 다행히 시장님은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고 한 달 뒤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지금도 생생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 공항에서부터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엘전선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정돈된 거리, 어디서나 연결되는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사람들의 바쁘지만 질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엘전선 본사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 부장님은 직접 로비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의 안내로 시작된 회사 견학은 저에게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 완벽에 가까운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연구실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초고압 케이블 테스트 시설에서는 인공적으로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 내구성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영하 40도부터 영상 70도까지의 온도에서 케이블의 성능을 검증합니다. 김 부장의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 도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케이블 한 롤이 생산되면 수십 가지 검사를 통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딥러닝 기반 AI 검사 시스템까지 활용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상 공간의 실제 도시 전력망을 그대로 구현하고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었죠. 그것을 보며 우리 도시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이 기술이라면 우리 도시의 전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김 부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고려하는 접근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루이스 씨, 우리는 단순히 케이블만 팔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명감으로 일하죠.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기술을 넘어선 철학이 담겨 있었달까요? 그날 저는 한국 기술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국전력 전시관과 홍보관도 방문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전력 자급자족을 이루고 나아가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해왔는지 그 여정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겸손한 태도였어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도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비결을 엿볼 수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빌딩마다 환하게 빛나는 불빛, 끊김없이 달리는 지하철, 어디서나 연결되는 와이파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도시를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소리 없이 강한 나라구나.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건물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밤이 되자 쏟아져 나오는 빛의 물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전력망을 생각하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엘전선 측에서 마지막 화상 미팅을 제안해왔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자리를 잡고 접속하니 이번에는 김민수 부장뿐만 아니라 몇몇 엔지니어들도 함께 있었어요. 미팅은 기술적인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케이블의 수명, 유지보수 주기, 설치 비용, 기술 지원 범위까지 엔지니어로서 확인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들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사람을 위해 설계합니다. 전선 하나가 끊어지면 병원이 멈추고 학교가 문을 닫고 가정의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완벽함이 필요한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력망을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전력망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생명선이었던 거죠. 미팅이 끝난 후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엘전선의 블로그와 홍보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첨단 기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딴 산간 마을에 전기를 공급한 프로젝트, 재해 지역에 빠르게 전력망을 복구한 사례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한 영상은 제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폭우로 고립된 작은 섬마을의 친환경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었죠. 기술자들이 험한 날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작업하는 모습, 그리고 첫 전등이 들어왔을 때 기뻐하는 주민들의 표정. 이게 바로 기술의 진정한 가치구나. 그동안 저는 전력망을 단순히 도시 기반 시설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그것은 안전과 편안함을 전달하는 통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신뢰의 줄이었던 거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도시는 아직 전력망이 불안정해 정전을 걱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까지 대비한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던 거예요.
단순한 전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신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엔지니어로서의 제 역할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인간과 사회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귀국 전날 저는 김민수 부장에게 감사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제 도시는 한국의 철학을 본받아 바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히 최신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기술 속에 담긴 철학, 사람을 향한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였죠. 고향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여전히 불안정한 전력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 2번이나 신호등이 꺼진 것을 보며 마음이 급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청에서 열린 도시 재건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펼치며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L전선은 단순히 제품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시 전체의 전력망을 시스템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도입해야 할 것은 케이블 면놀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과 시스템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의 기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사례 연구와 데이터 앞에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시장님은 제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고 결국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시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서쪽 지역에 한국 기술을 적용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한 거죠. L전선의 기술팀이 방문했을 때 도시 전체가 관심을 보였어요. 지역 신문에도 큰 기사로 실렸고 대학생들은 한국 기술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민수 부장과 그의 팀은 기후와 지형을 직접 확인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했어요. 그들의 성실함과 전문성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쪽 지역의 전력 안정성이 91%에서 99.3%로 높아진 거예요. 정전 시간이 월 평균 14시간에서 0.8시간으로 줄어들었죠. 시민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안정된 전력 덕분에 저녁 시간 상권이 활기를 띠었고 병원과 학교는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전기요금도 소폭 하락했답니다. 저는 매주 기술 책임자로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닌 우리 도시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정입니다. 시범 사업의 성공 이후 시의회는 전체 도시로 한국 기술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L전선의 기술자들이 상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도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전통 음식과 춤을 배우려 했고 우리는 그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활 문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빨리빨리 문화와 정문화의 공존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일할 때는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일이 끝난 후에는 팀원들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일과 사람, 둘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중시하지만 때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곤 했어요. 반면 서구 문화는 효율을 극대화하지만 종종 인간미가 부족했죠. 한국 문화는 그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상영하는 작은 영화제도 열렸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도 몇 곳 생겼어요. 저 역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부장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한국어로 쓰고 싶었거든요. 기술 협력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 엔지니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세미나를 열고 몇몇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으로 단기 연수를 떠나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일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까지 배우게 되었어요. 특히 왜? 라는 질문을 5번 반복해 근본 원인을 찾는 5Y 방법론은 우리 팀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시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루이스,
자네 덕분에 우리 도시가 많이 변했네. 이제는 다른 남미 도시들에서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몇 달 전 밤늦게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논문이 떠올랐어요. 한 번의 우연한 발견이 도시 전체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뒤 시청에서는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리에는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까지 참석하셨고 한국에서도 대표단이 왔어요. 보고회에서 저는 도시의 변화를 숫자로 보여드렸습니다. 전력 안정성 99.7%, 전기요금 15% 절감, 전력 관련 민원 82% 감소. 모든 지표가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발표가 끝난 후 에너지부 장관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루이스 씨, 한국 기술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장관님, 제가 발견한 한국의 비밀은 통합적 사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만들지 않아요. 전체 시스템을, 그리고 그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합니다. 케이블 하나를 설계할 때도 그것이 학교와 병원, 가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고민하죠. 제 말에 한국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보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국은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킬 때 항상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설비나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었던 거죠. 보고회가 끝난 후 한국팀에서 작은 리셉션을 열어주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서울에서 온 엘전선의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남미 여러 도시를 다니며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기술을 조정한다는 점이었어요. 복제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는 접근법이었죠. 한국의 기술 협력은 정확히 그런 철학을 담고 있었어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를 함께 나누며 자립을 돕는 접근법이었던 거죠. 현재 저희 도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망을 갖춘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우리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도시 계획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의 변화 과정과 한국 기술의 특별한 점을 설명하자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나요? 유럽이나 미국의 기술도 있었을 텐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는 강자입니다. 화려한 마케팅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죠. 그들의 기술은 겸손하게 다가오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몇몇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표들이 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다가왔어요. 그들도 자국의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에 한국의 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민수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호텔 창문 너머로 마드리드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페인, 한국, 브라질.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기술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문득 한국 방문 첫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 떠났던 여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제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놓은 여행이 되었어요. 다음 주에 저는 콜롬비아 보고타로 떠납니다. 그곳에서도 한국의 기술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숨은 기술들이 누군가의 삶을, 도시를,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집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